Mokwon University. Hidden figures. Mokwon University. 자, 그럼 우리 1, 2부 이어서 이제 3부 오늘의 히든 피겨스 시즌 6 어느덧 시즌 6번째를 맞이했습니다. 혹시 우리 1, 2부에 왔던 재학생분 또 계시나요? 나는 1, 2부 참여했고 3부까지 함께 하고 있다. 저쪽에 계시고, 예. 그렇죠. 자, 소수이긴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히든 피겨스와 함께 소통해주고 계시는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3부 토크 콘서트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QR 띄워드리겠습니다. 패들릿 빠밤 공개가 됐죠. 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카메라 꺼내셔서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선배들이 얘기를 들려주시면 여기에 꼬리를 무는 질문 담가주시면 됩니다. 싹 여기 위에다가 파란색 배경화면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의 의견 푸른색 바다, 푸른색 하늘에 다양한 의견이 쫙 담기는 느낌으로 그 감성으로다가 쭉쭉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제 선정된 두 분에게는 드려야죠. 선물 드려야죠. 바로 배달의 민족 상품권 빠밤 드립니다. 5,000원, 15,000원 아니고 더 큰 금액입니다. 얼마 원하세요? 100만 원이요? 심하네. 1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여기 10만 원까지도 안 되지만 20만 원 상당의 느낌이 드는 2만 원권 준비해 놨으니까요. 두 분 뽑아서 드리니까 질문 잘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2부를 시켜보니까 경쟁이 엄청 과열되진 않아서 조금만 진정성 있고 좀 깊이 있는 질문 살짝만 담아주시면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지금 채팅창에 나가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동일한 패들릿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참여자분들도 채팅창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QR 동시에 들어오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3부를 꾸며주실 우리 모건대학교의 자랑스러운 빛나는 7분의 선배님 학교로 초대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선배님의 프로필 만나보시죠. 어떤 분입니까? 먼저 화면으로 갑니다. 자, 이분은 선양소주연구원 식품제약학부 출신 박준영 선배님. 컴온 나오세요. 박수와 함께. 이어서 KB 국민은행 기업금융팀 부동산금융공학과 출신 정찬균 선배님 나갔고요. 세 번째 코웍스 국제개발 담당 영어학과 출신 박은성 선배님 화면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성혜주 선배님은 모건대학교 일반행정 담당 행정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전 아프리카 TV죠 숲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출신 김현기 선배님. 이어서 SK네트워크스 워커힐에서 구매 담당 항공호텔관광경영학과 출신 최윤호 선배님. 끝으로 드림에이지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 데이터학과 출신 윤유동 선배님까지 총 럭키 세븐 7분 함께합니다. 박수!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7분의 선배님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청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2분은 6분이었는데 우리 7분이기 때문에 제 옆에 우리 박준영 선배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양소주. 소주 아니죠? 네. 예, 아닙니다. 예. 소주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은근히 그 이제 주류 회사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술 못 하시는 분도 반전으로 계시고. 안 그래도 그 면접에서 네. 먼저 제일 처음 질문이 네. 소주 몇 병 먹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보통 좀 못 드시는 분들은 아예 술을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연구해가지고. 그렇군요. 아무래도 술을 계속 먹어야 되니까. 한 잔만 먹어도 막 알레르기 생길 정도로 빨개지고 그런 이런 분들은 네, 안 되고. 네. 근데 막 너무 좋아해 술을. 너무 막 과음. 그런 분이면 환영이죠. 그래요? 강추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배님하고 이제 아까는 이제 6분이라서 옆자리가 없었는데 또 옆에 한 분이 계셔서 반가운 마음에 스몰 토크를 좀 해봤고요. 자, 앞서도
프로필을 만나보긴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또 현장 함께해주는 모건대학교 후배분들에게 각자 한 분씩 인사를 좀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선양소주 R&D에서 그 제품 개발 업무 담당하고 있는 16학번 졸업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16학번이시군요. 그럼 얼마 만에 또 학교로 오신 겁니까? 근데 제가 그 학사 학번이 이제 16학번이고 예. 또 석사까지 마치고 가지고 학교에서 예. 그래서 하면은 한 2년 2년 만에 네. 오랜만에 와 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정찬균 선배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나오는지 체크를 하면서 예, 올리고 잠깐 계시면 꾹 한번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부동산 금융보험학과 10학번 졸업한 정창균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은행 기업금융팀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금융센터다 보니까 딱 기업 업무만 한다라기보다는 뭐 개인 창구 업무나 법인, 뭐 기업 그리고 PB 업무까지 다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학번이시군요, 선배님. 네, 맞습니다. 얼마 만에 학교 컴백 홈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캠퍼스는 그대로더라고요. 한 네.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 오랜만에 와 보니까 이게 뭐 또 식당도 다른 게 생겼고 힐스테이트가 완공되었다 뭐 이런 말씀 주신 선배님도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예전에 네. 그 사진이 있어요. 저희 기숙사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반. 그때 사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다른데 10 때는 들어오시는 길이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삐까뻔쩍한 모건대학교의 명성에 맞는 그 모습으로 변모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KB국민은행 기업금융팀의 정창규 선배님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른 은행 행사는 다 하고 있는데 KB국민은행 행사를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오늘 좀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코웍스 국제개발 담당하시는 박은성 선배님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공구학번 지금 이제 영어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입학할 때는 이제 프랑스 문화학과로 입학을 했고요. 현재 저는 이제 외교부 산하기관에 이제 코이카라는 한국국제협력단 자회사에서 이제 ODA라는 분야 국제개발 업무에서 이제 봉사단 선발이나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배님의 업무에 조금 더 오늘 푹 빠져보면서 질문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오늘 이제 3부는 홍일점이 되셨네요. 예, 또 센터를 차지하고 계시는 성혜주 선배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건대학교 행정학과에 20학번으로 입학해서 이제 행정학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모건대학교 스톡스대학 교학과에서 학생들 교양교육 체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는 성혜주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로 오시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5분 걸렸습니다. 5분 정도. 예. 5분도 그래도 오래 걸리네요. 건물이 크니까. 그죠? 넓으니까.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돌아다닐 때 보니까 이게 빨간색 이게 사원 대학교 사원증이라 봐야 되나요? 네, 대학교 사원증. 네, 이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렇군요. 자, 우리 행정학과 출신 성혜주 선배님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아프리카가 전신이죠. 숲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김현기 선배님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호텔 관광경영학과 1, 2학번 김현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배님은 좀 실례가 안 된다면 바이크를 타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또 멋진 의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 최윤호 선배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공호텔 관광경영학과 1호학번 최윤호라고 하고요. 현재는 SK 워크어일 구매 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윤호 선배님
가장 오늘 일찍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일찍 오셔서 학교를 좀 둘러보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위쪽에 도서관에서 조금 앉아 있었는데 좀 옛날 생각도 좀 나고 한창 과제하던 친구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가을이라도 마음의 양식을 잠깐 쌓고 오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유동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케팅 빅데이터학과 11학번 윤유동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주로 게임 업계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8년 정도 경력을 쌓은 이제 졸업생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7분의 선배님 아주 소중히 모셨고요. 자, 이제는 한 분 한 분 선배님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뭐 분량상은 한 10분씩 좀 여쭤보는데 이제 아마 사전에 질문지가 좀 나갔을 거예요. 5개 질문을 통상적으로 받으셨을 테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쫙 추려가지고 그 중에 AI야 결국은 어떤 질문이야라고 해서 5개를 추려봤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케팅 빅데이터학과 주신 윤유동 선배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패들리스로 입장하신 분들 채팅창에다가 패들리스에다가 계속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2분 선점해서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조금 일찍 남기시면 2자리 중에 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실 수 있는 확률이 좀 크니까 선배님들의 소개와 이야기 듣고 QR로 들어오신 패들리스에 다양한 질문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제 옆에 계시는 박준영 선배님부터 출발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패들리 들어오자마자 발빠르게 한 명의 학생이 달아준 댓글이 있어서 요것부터 만나보면서 그 선배님 쭉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키타카 왔다 갔다 좀 해볼게요. 경찰행정학부의 한지혜 학생이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에요? 알겠습니다.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부 경찰행정 전공 22학번 한지혜입니다. 저는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을 둘 다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행정학 졸업생이신 선배님께서는 공무원 공부하시면서 슬럼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 처음부터 슬럼프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행정학을 졸업하신 선배님이 성혜주 선배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다면요. 슬럼프 극복? 사실 준비하면서 마음처럼 되는 게 이제 마음처럼 다 되면은 그게 저 더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바처럼 안 되는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생각했던 목표치만큼 못 올라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슬럼프에 빠져 있으면 제 자신이 조금 더 하고 싶어지는 그런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내가 좀 이것 때문에 힘들면 일단 거기에 집중하는 정신 같은 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제가 취미가 등산인데 산 같은데 높게 올라가면서 뭐 육체적으로도 노동을 좀 해보고 정신적으로도 조금 이제 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정신 환기를 좀 하면 슬럼프. 그러니까 뭐 저스트 두잇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각자만의 극복 방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메모 뭐 하셨는지 궁금해요. 등산 이렇게 좀 메모하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 성혜주 선배님이 지금 마이크 잡아주셨으니까 계속해서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재직 중이시니까 대학교 행정직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과정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를 졸업을 해서 사실상 진로를 그냥 특정 분야의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공무원을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하고 틀 크게 잡아서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코로나 학번에 입학을 했다 보니까 1, 2학년 때까지는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맨날 사이버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음성으로 통해 나오는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크게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도 하고 이제 다른 거 생활 같은 것도 하면서 좀 수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있다가
3학년 때부터 차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처음 우리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학교 캠퍼스가 어땠는지 좀 봤던 것 같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근로장학생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장학부서에서 근로장학생으로 행정을 보조하는 업무를 처음 해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학교 학생들, 이제 그때 당시면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 혹은 선배들한테 이런저런 이제 혜택 같은 것도 좀 알려주고 하면서 여러 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의미가 있었던 경험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기회로 제가 이제 해당 부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면서 제 후배들한테 이제 많은 감사 인사를 받는 그 때들이 저는 이제 한 명 한 명 얼굴이 안 잊혀져서, 저는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일반 행정 이제 교직원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20학번이 완전한 코로나 학번이네요. 이제 학교를 이제 어쩌면 이제 구경조차 못했다가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계속 우연의 반복 속에서, 그럼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계약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바로 3월 달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에 열려 있는 그런 기회들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 학생들을 위한 지원제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사실 저 때 몰랐었던,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거를 1학년 때부터 알았으면 진짜 많이 참여를 해서 뭐 취업 관련된 것들 역량도 쌓고 혹은 장학금 같은 것도 다 챙기면서 학교를 다녔을 텐데, 사실은 그런 제도를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마냥 생활비 같은 거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같은 걸로 하면서 학업에 신경 쓸 기회를 놓쳤었어요. 근데 그걸 1학년 때부터 알았다면 조금 더 제 학점도 올리고 또 취업을 위한 스펙도 쌓으면서 조금 더 제 졸업했을 때 그 모습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학생들이 여기 1학년도 있을 거고 1학년이 아닌 학생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학교에 혜택이 많다는 걸 좀 알려주면서 학생들이 졸업할 때 이제 학교의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 정도는 알고 졸업을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히든 피겨스 참여한 것처럼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그럼 직접 겪어보시고 다양한 제도도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여기 홈그라운드라서 우리 또 이제 나중에 이게 또 편집돼서 나갈 수도 있고 선생님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우리 학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저희 이제 학교 이제 계약직에서 계약직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뭐 다른 데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는 게 면접이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강조하셨던 본인만의 강점이나 경험, 뭐 학교에 대한 걸 조금 더 녹이셨을까요? 어떠셨을까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모교에 지원을 했었던 거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교를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바들, 학생으로서만 알 수 있는 바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베이스로 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나 근로장학생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거를 간접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보면서 혹은 직접적으로 해보면서 느꼈었던 그런 것들을 제 강점으로 삼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교다 보니까 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면접에 임했고 좋은 결과가 있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의 진심이 통했군요. 전달해보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학교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모건대학교를 졸업하셨으니까 비율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뽑는 데 있어서 반반이라든지 모건대학교 학생이라서 베네핏이라든지 행정직을 뽑는 데 있어서 학교 직원을 뽑는 데 있어서 아마 또 그걸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학생들이. 모교라고 해서 따로 그 뽑히는 그거에 베네핏이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대신 준비하는 데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성혜주 선배님께 제가 공식 질문으로 끝으로 하나 좀 드리자면, 요거는 좀 위험한 질문이 있습니다. 담백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대학 행정직의 실제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여기 가로치고 돼 있어요. 근무 시간, 조직 문화. 이거 다 보고 계실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편집되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아무래도 대학교 내에 정말 많은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이 뭐 하나 이 부서가 1등이야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각자의 부서가 각자가 맡은 바 역할을 임하면서 그게 좀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또 부서끼리 유기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대학 행정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내 업무만 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부서랑 소통할 줄도 알아야 되고 협력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사이에서 오가는 뭐 배려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아무래도 이런 조직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대학교 아까 그 질문이 근무 시간 조직 문화 이 두 가지. 조직 문화는 말씀드렸고 이제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8시 반 아니나 8시 50분께 출근을 해가지고 9시부터 정규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2시까지 오전 근무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가진 다음에 1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교직원들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특정 부서들은 그 이상까지도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이제 메리트라고 한다면 방학 때 이제 단축 근무라는 게 있어서 여름 방학 때는 3시 퇴근, 뭐 겨울 방학 때는 이제 한 명씩 남으면서 3시 퇴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교수님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로망이 좀 있었는데요. 좀 일찍 퇴근하시고 그런 모습에 알겠습니다. 뭐 거의 대답잡한 게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 자리에 작년에도 그렇고 이 그 헤든피겨스 시즌마다 모건대학교 그 재직하시는 선배님이 오시는데 왜 우리 성혜주 선배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좀 알만한 대목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직 문화 혹시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부서에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저희 부서에는 이제 과장님 1분, 그리고 조교 선생님 4분, 그리고 연구원 선생님 1분 이렇게. 그 중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무래도 저희 과장님. 자 여기 카메라 보시고 과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과장님께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쪽에 중앙 카메라 과장님. 과장님 저 스톡스대학교학과 성혜주입니다.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미숙한 상태로 부서에 와서 과장님께 되게 폐가 많이 되었을 텐데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시고 저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신 분이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과장님께 최고의 후배가 될 수 있다. 부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좋다. 회식 가자. 좋습니다. 우리 성혜주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히든 피겨스 통틀어서 영상 편지는 처음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성혜주 선배님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빅데이터. 원래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여러분 질문 달아주시는 그 순차적으로 선배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희원 학생이 마케팅 빅데이터 학과이기 때문에 윤규동 선배님께 질문을 담아보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혹시 윤유동 선배님 그 뒤쪽에 소그룹 멘토링 함께 하시나요? 그 신청한 학생 분들이 계시다는 말만 전달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뒤쪽에 4시 반 이후에 그 프로그램 하시죠? 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다 하시는 건 아니라서 한 절반 정도의 선배님 하실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왜 여쭤보냐면 거의 이거 소그룹 멘토링 때 나와야 될 수준의 거의 질문을 5개를 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일단 기억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일단 좀 해보자면 자 윤유동 선배님께 거의 뭐 팬레터 쓰셨는데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취업 후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부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3장 새겨보시고 빅데이터 학과 하시니까 이제 새겨보시고 하나만 좀 해주시면. 두 번째, 선배님은 어떻게 데이터 마케팅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세 번째, 데이터 분석가로 경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른 분야로 데이터 분석가로도 무리가 없을까요? 데이터 분석가의 직무는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궁금증이나 질문을 데이터 기반으로 답을 주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나요? 자발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마케팅 적용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건가요? 다섯 번째, 데이터 분석가로서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으셨나요? 이 5가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좀 데이터 분석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뭐 관심이 있어서 이 학과를 왔다기보다는 점수 맞춰 왔는데 우연히 좀 적성에 잘 맞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취업에 이제 다른 좋은 학교를 나온 학생들과 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존 경쟁을 위해 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이력서에 적을 어떤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한 거를 최대한 좀 논문으로 많이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석사 2년의 기간 사이에 최대한 많은 논문을 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취업 면접 때 면접관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이렇게 많이 써서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한번 면접을 보고 싶었다는 게 좀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는 전략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사실 게임 업계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총망라하고 있는 좀 작은 사회 같습니다. 또 뭐 게임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에서 좀 데이터들을 많이 다뤄봤다고 한다면 다른 업계에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는, 실제로 게임 업계에서 타 분야로 이직하시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좀 더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질문이 워낙 다채롭게 달아주셨고 그만큼 선배님 오늘 함께 하시니까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면접 보실 때도 빅데이터이니만큼 논문의 양으로도 승부 본 게 좀 면접관 분에게 인상 깊은 상황이 되었군요. 사실 경험이 제일 중요한 거죠. 데이터를 분석해 봤다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네. 그 계획을 실행을 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논문으로 남겨도 되고 블로깅이나 어떤 노션 같은 곳에 자기가 했던 프로젝트들을 기록해도 되는 거고 어떤 뭐 대회나 이런 곳들에 나가서 어쨌든 이력서에 기록할 수 있던 어떤 근거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 중에서 저는 논문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카이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 일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데이터 분석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게임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임 회사의 이벤트라든지 업데이트에 대한 효과 분석을 주 메인 업무로 좀 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어떤 이벤트, 어떤 새로운 상품의 출시 같은 거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을 분석하든지 아니면은 또 부수적인 업무로서 이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타 부서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의 대부분 그냥 수용을 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많이 하는 그런 직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유저들이 우리 게임을 뭐 좋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쁘게 보고 있는지 그런 동향 분석 같은 것들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 하셔도 게임 업계다 보니까 유저 반응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이직을 하시거나 커리어를 쌓는 데 있어서도 좀 차별성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도움이 더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게임 업계 자체도 저희의 상품을 유저들에게 이제 판매를 하는 서비스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의 어떤 마음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사실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상품을 그렇죠. 이제 파는 어떤 업계에 가도 이것들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커리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시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어렵겠다. 이게 진짜
그 오랫동안 앉아 있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똑똑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학생분들이 비전공자도 데이터 분석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타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이제 심리학과 출신이신 심리학과. 분이 이 데이터 분석은 분석 능력도 중요하지만 전혀 이 분석 베이스가 없는 분들을 이제 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 심리학 전공을 했다. 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장난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에도 설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전공은 아니지만 분석의 스킬을 역량을 좀 쌓아서 자신의 능력과 함께 포함시켜서 굉장히 빛을 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실제로 저희 분석 실장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 분석을 하셨던 게 아니고 음악 전공이셨습니다. 게임 업계에서 BGM 같은 것을 게임 음악 기타를 좀 하시다가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오신 케이스도 있고 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시곤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윤유동 선배님과 또 만나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 옆에 우리 박준영 선배님 이제 드디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들렛의 질문 드립니다. 식품 제약학부 박준영 선배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취업하시면서 도움이 됐던 자격증 있나요? 만약 있다면 자격증 준비에 대한 팁 부탁드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은 일단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자격증보다는 대학 생활의 한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학부 3학년 때부터 그 학교 연구실에 들어가서 좀 연구원 생활을 해가지고 3학년 때요. 예. 3학년 때부터 해서 거의 석사까지 하면 한 4년 정도 연구소에서 있느라고 거의 뭐 바쁘다시피 해서 뭐 자격증 물론 뭐 1, 2학년 때 딸 수도 있었겠지만 자격증은 거의 공부할 시간이 없었고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해서 취업했다기보다는 거의 석사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취업한 케이스라 자격증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도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뭐 취업하시고 나면 뭐 다시 뭐 자격증을 뭐 따서 또 뭐 다른 분야로 진출하시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커리어를 더 쌓아나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또 취업하셔서 몰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석사를 활용해서 취업을 했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혹시 그러면 주위에 우리 동기분들이라든지 좀 자격증이 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R&D마다 좀 어떤 분야의 R&D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생물 저 그 미생물학과 쪽인데 미생물학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썹이나 뭐 이런저런 미생물 같은 거 관리하는 그런 자격증들이 꽤 있는데 그런 거는 확실히 동기들 취업할 때 보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실험이나 좀 지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좀 어렵지 않게 딸 수 있던 자격증들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으면 확실하게 취업에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나 지식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 달려 있는 질문은 저 처음 보는데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되는 점 있으면 공유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지금 취업한 상태에서 지금 선배님 입장으로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이것 좀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부분 있으십니까?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미생물학을 전공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긴 했는데 일단 서양 소주 회사라는 데 자체가 거의 좀 식품 쪽이랑 좀 관련이 많아서 저는 원래 좀 제약이나 뭐 바이오 뭐 연료 사업 이런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식품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제가 좀 부족하다는 걸 좀 느껴가지고 이게 제가 좀 전공이 다른데도 이렇게 취업을 했다 보니까 좀 이 발효 쪽에서 너무 좀 되게 지식이 제가 없어서 좀 학부 때 좀 넓게 공부할 거리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부 때 더 넓은 공부를 해놨으면 지금 와선 도움이 더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특이하게 석사 때 했던 전공이랑 좀 다르게 왔던 케이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이건 알았으면이 아니라 좀
이것저것 경험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술 회사다 보니까 뭐 소주 같은 것만 관련된 게 아니라 뭐 막걸리나 뭐 위스키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는데 제가 좀 입맛이 좀 싸서 그런지 그런 걸 좀 고급 술을 많이 안 먹어봤더라고요. 좀 놀 때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은 지금 회사 생활이 조금 더 뭐 공부하는데 어렵지 않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 뭐 지금이라도 계속 흥청망청 드실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경험을 좀 많이 쌓았었으면 좋지. 지금 이제 다음 날 이제 또 그 일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막 그렇죠 뭐. 옛날 같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간도 조금 그렇죠. 옛날 같지 않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좀 어렸을 때 한 살을 어렸을 때 20살 때 그냥 진짜 막 술 먹고 막 그걸 맞죠? 관심을 가져볼 가보고 그죠. 아 클럽도 가서 야 클럽 여기 가니까 이런 술도 있네. 막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선배님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곳이 선양소주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생물학과 전공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상관관계가 없지는 않은데 그 일단 소주라는 것 자체가 좀 미생물이 발효되는 거에서 이제 발효되는 거니까 알코올이 나오고 그거를 증류해서 만드는 그런 식의 주류기 때문에 발효공학 쪽에서는 관련이 아무래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R&D 파트에서 좀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가 뭐 효모를 직접 뭐 산에서 분리를 해서 그거 가지고 막걸리나 소주 같은 거 만들고 하는 쪽에서 관련은 좀 있긴 한데 관련은 좀 많이 있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깊게 들어가면 뭐 어떤 뭐 식품 쪽으로 갔을 때 뭐 식품공학 쪽에서는 좀 아무래도 조금은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아 이게 신제품 많이 나오면 진짜 파이팅 있게 계속 막 드셔야 될 때도 있겠어요. 네 많이 먹으면은 진짜 막 오전에 막 먹고 취해가지고 막 점심에 식당 가서 해장하고 좀 그런 경우도 꽤 있고. 그러네요. 나름대로의 이제 직업적 특성이자 뭐 또 고충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즐거울 수도 있고. 즐겁진 않으시죠? 처음엔 즐거워. 처음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 박준영 선배님이 쭉 답변해 주시니까 이제 달리는 글들이 좀 있어가지고 빠르게 좀 소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민 학생입니다. 박준영 선배님 안녕하세요. 식품제약학부 2호학번 박재민입니다. 현재 ROTC 67기 합격해서 2학년부터는 방학 기간 여름 겨울 중 한 번, 1년에 한 번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인턴이나 취업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박준영 선배님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좀 R&D 파트로 올 거면은 연구소를 뭐 연구소 학부 시절에 연구소를 들어가던가 아니면 좀 인턴십 같은 거를 해서라도 조금은 경험을 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시간을 하는데 더 쪼개야 되는군요. 아니면 ROTC가 걸린다 하면은 만약에 좀 그거를 마치고라서도 좀 늦게라도 투자는 해야 됩니다. 일단 반드시 투자하는 시간 해봐야 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학부 졸업 후 석사 과정의 공부 강도 어땠는지 학부 시절과 비교해 주세요. 일단 학부 때보다는 확실히 힘들어요. 확실히 석사 당연히 당연히 학부 때보다는 힘든 게 맞고 비교한다고 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그 대학원 이제 동기 후배들이랑 뭐 좀 정신적으로 군대에 온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2년이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좀 몸도 많이 지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2년을 좀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대는 이제 자발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은 거의 뭐 대부분 자발적으로 가는 거고 상대적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제 1대1 시간으로 마무리 질문인데 신호용 학생이 이런 질문을 달았습니다. 선배님, 선양소주에 근무하시면 회식 자리에서 타 회사 소주는 못 먹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쵸. 일단은 못 먹진 않아요. 일단 못 먹진 않는데 들킨 적은 있습니까?
아니요, 일단 대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어쨌든 그러니까 예. 안 먹는 이유가 네.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해서 만든 술이니까 그냥 뭐 어떤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알고 네. 하니까 거의 뭐 그냥 믿고 먹는다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거의 자회사 술 먹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따로 이렇게 회사하거나 혼술할 때 또 굳이 뭐 타회사 소주 먹거나 뭐 그런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본 제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쪼록 예, 그렇게 술에 대한 워라벨은 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질문도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또 순차적으로 좀 많이 넘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또 오랜 시간 기다려 주신 우리 정찬균 선배님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중간 중간 제가 아까 찾았었는데 여기 있어요. 예, 자 아까 지금 되게 초반에 달렸던 질문이기도 한데. 이 질문을 먼저 우리 정찬균 선배님이랑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저희 학과 졸업생이신 정찬균 선배님께서 이전에 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뒷조사를 했나 봐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시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고 부동산 금융보험학과의 문예은 후배님이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을 했었고요. 네. 사업을 10년 가까이 좀 진행을 하다가 핀테크 업체로 갔다가 네. 국민은행으로 오게 되었고 예. 그 과정이 저는 직장보다는 직업을 제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3 때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 뭐 이런 부분들 뭐 기술적 분석 이런 거 말고 진짜 기업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 기업이 진짜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하는 거를 좋아해서 오롯이 그걸 할 수 있는 회사에서 1년 근무를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IR도 가보고 기업 탐방도 가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제 사업체를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탐방도 실제로 많이 다녔고 IR도 많이 다니면서 산업이나 기업 분석을 많이 하고 그걸로 이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를 B2B나 B2C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 컨텐츠를 만들 줄 아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는 이제 어플이나 이런 다양한 디지털 역량이 또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핀테크 업체에 들어가서 저는 이제 금융 쪽을 할 줄 아는데 컨텐츠를 만들 줄 아는데 이거를 개발자나 디자이너와 협업을 해서 플랫폼화하는 이제 팀장 역할을 맡아서 제가 PM 역할을 했었고요. 이런 디지털 역량이 같이 또 도움이 돼서 국민은행에 입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입행까지 온 그 역사를 담아주셨고요. 저는 이제 사실 아까 그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장보단 직업을 찾겠다라는 그 마인드. 그리고 주식을 고3 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금 입행하셨으니까 좀 애사심을 키우기 위해 갖고 계신 거죠? KB금융 차사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좀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자,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종목 추천 하나 자,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이따가 소규모. 알겠습니다. 우리 또 학생분들도 주식하실 수 있으니까 보통 이게 여쭤보면 이따가 살짝 얘기해 준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서 사라져 계시고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남겨주신 질문도 좀 만나보자면 이제 2호학번이죠. 1학년 학생인데요. 이제 후배가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학과 공부를 끝내고 대학원이나 다른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부동산 금융학과의 정금 학생인데요. 선배님은 어떤 공부를 하시려고 계획하셨는지, 두 번째 어떠한 공부 방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께 면담을 자주 갔었어요. 네. 교수님께 당차게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 제가 금융, 보험, 부동산 셋 다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어떤 걸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셋 중에 뭘 하든 네가 잘해서 1% 안에 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업종이다. 그래서 머리를 한 대 맞아서 그때 제가 선택한 거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쉽게 공인중개사는 2차까지는 합격 못했지만 1차는 바로 땄었고 이제 보험 자격증, 자산관리 자격증 뭐 따면서 공부했었고 금융 쪽은 이제 필수 자격증들은 웬만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갖추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곳의 몰빵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반전이네요. 세 가지를 좀 같이 이게 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갔다. 그리고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가 되어라, 인류가 되어라. 또 이런 말씀 같이 담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은행을 가면 일찍 문을 닫잖아요. 은행 업무는 일찍 종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문이 닫히고 바리게이트 닫히고 나서 또 그 안에서는 치열한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행업의 워라밸과 조직 문화 이것도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이건 저희 회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포브스지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삼성, 하이닉스도 다 없는데 KB금융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짜 복지나 이런 업무 문화나 이런 거는 좋고, 근데 아직까지 구조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집단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금융권이 새로운 이제 인재들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도기라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업무하기엔 좋다. 워라밸을 챙기려고 하면 좋다. 근데 이제 워라밸을 챙기시면 아마 돋보이긴 어려우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 좀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셨으니까 사업할 때와 지금과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라든지 행복감. 되게 극명하게 갈려서 사업할 때는 정말 돈이 좋았고요. 지금 직장인으로서는 조금 더 가정이나 아니면 조금 더 비치는 모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붙었다고 하니까. 저는 사업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극명하게 바뀌어서 갈려서 어떤 게 더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욕망이 크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크다 하시면은 사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난 그거보다 좀 더 안정적이거나 사회적 평판 좀 난 뭔가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면은 직장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금융권에서도 인문이나 비전공자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고 제 동기 중에서도 특이한 친구들이 많아요. 배드민턴 국가대표도 있고 뭐 작사 아이돌 노래 막 작사 작곡하던 친구도 있고 또 한 분은 되게 특이한 게 39까지 한 번도 취업을 안 하고 계속 고시 공부만 하시다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특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면은 그런 분들이 인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좀 두드려 볼 수 있고 특히나 이게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직종에 있을 때 이거를 녹여서 난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비스 쪽에서 있는 강점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금융경제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질문으로 일단 선배님과 잠깐 가름하도록 할 텐데요. 은행원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무직으로 분류되어 업무 처리와 응대가 주 업무실 거라고 생각도 돼요. 금융 쪽에서 근무하시면서 생각되는 그 분야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어떤 것일까요? 제일 도움이 되었거나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인재상과 자격증. 일단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뭔가 사무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은행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존재를 합니다. 저도 이제 IB나 디지털 쪽으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고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꼭 뭔가 난 서비스만 강조를 할 거야 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자소서 쓸 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시면은 그 회사에서 어떤 거를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다 적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업 분석 이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 그리고 전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태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걸 따면은 취업에 좋습니다는 없는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는. 근데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나 뭐 금융 3종이나 뭐 내가 금융 상품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격증 혹은 뭔가 내가 이런 어떤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격증이 있다면은 그거는 조금 들어와서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자격증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한 국제 자격증 C레벨에 이제 뭐 CFA나 CFP 같은 국제 자격증을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도 같이 언급을 좀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인재상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을 탄탄히 기본적인 자격증도 당연히 필요하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 전문성은 정말 경쟁력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든지 상황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코웍스 국제개발 담당 박은성 선배님, 영어학과 출신이시고요. 자, 우리 선배님과도 질문을 좀 나눠볼 텐데 먼저 지금 이제 코웍스에 계시는데 입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저는 이제 영어학과지만 그 전에 이제 프랑스어학과 출신입니다. 네. 이제 프랑스어가 이제 저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아까 옆에 계신 이제 성혜주 이제 선생님께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학과에서 예전에 이제 프랑스를 보내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가서서 프랑스어를 조금 배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3, 4학년 때쯤에 이제 대외 활동을 좀 이렇게 좀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국제 행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의전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국가에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여기에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국제 개발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ODA라는 좀 생소한 분야이긴 한데 이 분야가 꼭 다른 행정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공이어도 충분히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그런 행사를 좀 하면서 의전 활동하면서 이런 분야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교부 산하 기관에 이제 코이카라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우리나라보다 좀 어려운 국가를 좀 도와주는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사단 선발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런 국가에 가서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박물관을 지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 제가 이제 이 인턴 업무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이런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력으로 잘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어떻게 입사하게 되었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저는 이제 프랑스어 하면 프랑스에 있는 그런 관련된 업무만 할 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인 이제 이런 국제개발 이런 분야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좀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지금 말씀 주셨던 거의 모든 부분들이 대학교 3, 4학년 때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코이카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전 시즌 포함해서 2부, 3부 다 통틀어서 진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알짜배기는 다 뽑아 먹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제 다 챙겨가신 것 같습니다. 그 인턴 활동했던 것까지 자연스럽게 취업 활동에 연계가 되어서 지금의 선배님의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개발팀, 저도 아까 듣다 보니까 ODA 저도 좀 생소한데 이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서 국제개발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국제개발이란 게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한데 지난 이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 지난 기수에 이제 그 코이카에서 다니시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제 국제 개발이라고 하면은 어떤 IT나 어떤 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ODA가 이제 공적 원조 개발이라고 해서요. 공적 원조 개발. 그래서 어려운 국가를 도와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뭐였죠? 네. 그 국제개발팀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네. 그래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봉사단 이제 업무가 있습니다. 이제 코이카 봉사단이라는 이제 그런 업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 이제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전수하는 이제 대국민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이카 봉사단 선발뿐만 아니라 선발을 하려면은 홍보도 해야 되고요. 홍보를 하게 되려면은 어떤 이제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은 어떤 또 대외 활동이나 대외 협력이나 이런 업무
좀 두루두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제 홍보, 그다음에 채용,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이제 한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복합적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중간에 채용이란 말씀도 해주셨는데 봉사단 자체는 뭐 봉사로 분류하지 않고 봉사단 자체도 채용을 하나요? 네, 좀 이게 채용이라 해야지 좀 설명이 쉽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모집 선발? 이제 그런 선발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들이 채용이랑 좀 비슷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공공기관에서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규제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이제 공정 채용이라고 거기에 이제 준하는 업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채용과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서 어떤 이제 지원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자격증 뭐 채용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이제 서류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수로 표현을 해요. 기수. 그래서 매 기수마다 한 300명씩 지원을 합니다. 고위카 봉사단 기수별로 300명. 그렇게 되면은 지원서를 또 많이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좀 채용에 관련된 업무를 좀 유사하게 같이 인사팀 업무랑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기수별로 많은 인원을 뽑으시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시겠어요? 조금 이게 약간 그렇게 하는데 약간 관상을 좀 보게 관상을 봐요? 이제 면접이나 이제 약간 이거 제가 좀 이제 상기시키려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옆에 계시는 지금 지그시 보고 계시는 김연기 선배님 관상이 어떻습니까? 되게 날카롭고 뭔가 좀 이제 꼼꼼함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고 얘기하시네요. 어쨌든 그래서 면접 때 이제 제가 면접관은 아니지만은 이제 면접 때 어쨌든 이제 진행자로서 이제 같이 가서 좀 한번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 올 때마다 체크를 해봤었어요. 나중에 끝나고 면접관님들과 함께 혹시 면접 이렇게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이제 면접관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제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좀 비슷하다. 또 면접 짬바가 있으시니까 다 하셨던 그죠? 네, 맞습니다. 거의. 그 봉사를 잘하는 관상이 따로 있습니까? 너무 제가 관상만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의지와 이제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빅데이터로 정리가 될까요, 선배님? 그런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분리해낼 수는 있겠죠. 하찮은 질문에 성심껏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선배님 또 확실히 이제 관련 학과 또 직속 후배들이 답변을 또 질문을 또 달아줘요. 우리 박은성 선배님께 선배님 안녕하세요. 영어학과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김채한 학생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걸로 좀 가름해 보겠습니다. 1번 어떤 대외 활동 주로 하셨나요? 네, 저는 2번 이거 먼저 해주시죠.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행사 할 때 이제 저희가 의전 리에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국가의 정상들이 와서 이제 어떤 회의나 어떤 그런 이제 행사를 이제 국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냥 이렇게 오세요가 아니라 입국서부터 이제 호텔에서부터 그다음에 행사할 때까지 그리고 출국할 때까지 이제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어를 조금 전공을 했다 보니까 외국어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주로 이제 그런 의전이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전 활동 위주로 좀 주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인턴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셨나요? 아니면 따로 찾아보셔서 신청하시게 된 건가요? 인턴은 제가 이제 따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생각에 이제 프랑스어 관련된 프랑스어 가능자 이런 식으로 제가 키워드를 사람인이나 이제 이런 채용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인턴 이제 뽑는 자리가 나와서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도적으로 참 이제 알아보고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잘 보고 알아차리고 가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고이카 봉사단의 그 또 숨은 인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관상까지 보시는데 관상을 딱 보니까 아주 냉철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시는 우리 김연기 선배님을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예. 우리 김연기 선배님은 지금 숲에서 마케팅 담당. 이 사실은 이게 시청자라고 할까요? 유저 시청자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가장 뭐 뜨겁고 좀 민감해야 되고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인터넷 방송이라는 게 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부터 숲에서 근무한 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학교 졸업 후에 네. 알지 학과 과목을 듣다가 학과 과목 저희 그 당시 이제 서비스 경영학부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조소영 교수님께서 네. 제 기억상 에이스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 네. 지원을 해주는 네. 그 학과에 선정이 돼서 네. 어떤 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뭐 칵테일도 만들어보고 아니면은 그 사업을 직접 가상 창업을 해보는 예. 그런 과목을 듣다가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이제 마케팅에 제가 재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그냥 무작위로 광고 대행사에 다 지원서를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아무런 자격증이나 경력이나 인턴십 하나도 안 했었는데 네. 조그마한 광고 대행사에서 저를 채용을 합니다. 그 당시 제 월급이 154만 원이었어요. 18년도 1월에. 예.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갈렸습니다. 주말까지 출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하면 10시, 11시, 늦게 퇴근하면 새벽 3시. 아이고야. 아니면 밤새서 일한 적도 있어요. 한 이틀 연속으로 일한 적도 있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같이 업무를 했었던 그 당시 이제 매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당시 이제 아프리카 TV의 차장님하고 일을 한 번 했었는데 네. 제가 퇴사를 하면서 그분이 좋게 봐주셔서 입사를 하게 됐고 스카웃. 예. 대행사에 있을 때는 제가 뷰티 마케터, 뷰티 패션 마케터로 A2로서 업무를 진행을 했고 네. 이직을 하고 나서는 게임 및 인플루언서 마케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줄 요약하면 지금 숲에서는 스트리머와 광고주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진짜 이틀 동안 막 잠 못 자고 새벽까지 출근하고 막 그 야근하셨던 그 세월이 그래도 호토로 가진 않았네요. 그렇죠? 전 늘 말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어쨌든 그 우연치 않게 또 만났던 그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우리 선배님의 모습이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전에 따로 활동하시거나 뭐 준비한 게 없다고 하시니까 이 질문을 이제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마케터로 입사하기 위해 도움이 되었던 전공 지식이나 역량, 이거 그래도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히려 제가 이거 사실 오기 전에 사전 질문지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선배님들도 어느 정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 내가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러니까 사실 뭐 다른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준비를 이제 취업하시기 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정말로 탱자탱자 놀다가 하고 싶은 게 생겼네? 해야 되겠다. 이런 삶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좀 사실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취업이라든지 그래도 나의 어떤 미래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고 계셔서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학과 생활을 할 때는 다른 분들이 하셨던 어떤 대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참여 안 하고 전 딱 하나 학과 성적만 좋았습니다. 학과 성적은 그래도 완전 놀자파는 아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다. 이거 가져가야죠. 네, 뭐 엄청 도움이 됐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성실성은 인정받지 않는 성실성.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마케터로서 근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선배님하고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마케팅이라든지 보통 디지털 쪽에서는 대분류를 한 2개 정도 그렇게 나누는데 네. 결국에 이제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많은 미디어를 접해야 되고요. 네. 관심이 없어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억지로 쏟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과 인정 그런 미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사실 광고주분들이 되게 무리한 요청을 할 때도 있고요. 예. 광고주분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네. 내가 이걸 견디고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인내심도 필요하다.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깊이가 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선배님 뭐 아까 좀 뭐 탱자탱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전혀 그러지 않은 게 사실 이 맥락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억지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선배님들 뭐 인턴하시고 공부 이렇게 노력하신 게 사실 뭐 하기 싫은 일과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관심이 없어도 억지로 봐야 되는 힘이 필요하다. 예. 미디어 말씀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최근에 컨텐츠라든지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나에게 큰 인사이트를 주는 이런 컨텐츠가 있다. 뭐 뒤터미널이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사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걸 잘 안 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게임 마케팅을 지금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를 많이 본다기보다는 이제 게임을 직접 플레이를 많이 해보거나 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게임을 해보면서 어떤 소구 포인트 이제 어떤 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좀 강조할 수 있을까 그 유저들한테 이제 잠재 유저들한테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할 수 있을까 이 게임을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이제 광고주분들과 협의를 해서 소스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스트리머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이 게임에 적합한 스트리머랑 연결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잃을 뻔했다가 신뢰 조금 찾았습니다. 이게 저도 오늘 워낙 다양한 직군의 선배님들을 이렇게 한 번에 만나면 스토크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 이제 흠뻑 빠져서 듣고 있는데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최윤호 선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가장 일찍 오셨는데 마지막에 좀 신뢰를 범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자, 우리 선배님 먼저 가볍게 또 구매팀 취업을 이제 구매 담당이시니까요. 위해 도움이 되었던 자격증이나 경험 이거 질문지 받으셨을 테니까 요것부터 한번. 사실 저는 이제 시작부터 호텔 구매팀으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이제 앞전에 저희 항공 호텔 관광학과 이제 전공을 살려서 사실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장 서비스 업무부터 시작을 했고 직무를 변경하면서 구매팀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 호텔이라는 공간을 알기 위함에 대한 경험이 제일 컸다고 생각을 해요. 호텔에서 쓰는 품목들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만져보고 혹은 눈으로 경험을 해본 제품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있는 경험이 제일 컸고 그 중에서도 뭐 실무를 일찍 취업을 하고서 경험을 한 것도 있었지만 학과 중에 뭐 이제 저희 계절 방학 동안에 실습을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학기 중에 진행했던 뭐 IPP 산학 실습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미리 호텔 내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학교 시절에 호텔에 또 가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도움이 됐군요.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겪었던 그 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워커힐, 그러니까 이 워커힐이 전국에 맞나요? 제가 아는 워커힐 맞나요?
서울에 지금 알고 계신 서울 광장동에 있는 SK 워커힐이 맞습니다. 맞죠? 아 상당히 좋은데 뷰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워커힐에서 구매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 지금 SK 워커힐 내부에서는 식자재 구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식자재 네. 구매에서도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호텔에 도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음식을 드시는 모든 식품을 구매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농산과 가공품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워커힐이 또 사실 성수기 비수기 나뉘지 않나요? 좀 바쁠 때 더 바쁘잖아요. 지금 사실 대한민국 호텔 중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네노라는 호텔들 중에 예. 성수기 비수기 없이 365일 계속 바쁜 곳이 워커힐로. 그렇군요. 뭐 거의 만실 그 연말에는 또 송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송년회 시상식 뭐 그렇죠? 네, 지금 저도 사실 이제 대전 내려오기 전에 네. 마지막 어제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좀 들은 소식이었는데 네. 연말에 또 이미 피로연이나 이제 송년회 끝났죠. 예. 그렇죠. 이제 연초 행사까지도 많이 잡혀 그렇죠. 있다고 1월까지. 예. 맞습니다. 예, 또 최고의 호텔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이 질문을 또 어떻게 답변 주실지 좀 궁금하긴 한데 구매 직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구매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많은 제품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제가 모르는 제품을 살 수는 없을 것이고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어떻게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해외 어느 국가의 원료가 더 품질과 가격적인 면에서 월등한지 좀 알려면은 사실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저는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은 것과 더불어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취미로 이제 동네 마트, 대형 마트들이나 아니면 그런 유통 창고 같은 데 좀 많이 구경을 가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보이는 처음 보는 물건들 좀 한 번씩 찾아보고 뒤에 있는 표기사항 같은 것도 좀 읽어보고 그렇게 보면서 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기사항 보신다고 하니까 일반 소비자가 조금 이렇게 놓칠 수 있을 만한 특이점 같은 게 있나요? 물건 사실 때? 사실 저희는 뭐 제품 포장지, 디자인이나 뭐 가격 이런 것만 보고 사지만 네. 여러분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일본산 수산물 네. 이런 것 조금 피하는 편이고 뭐 중국산 제품들 예. 중국산 고춧가루 이런 거 좀 피하는 편입니다. 이거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이게 저기 토크 콘서트 이제 진로진학에 관련된 거여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생생정보통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예. 자 그러면 우리 선배님하고 또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그 이제 앞서서 아까 처음으로 윤유동 선배님한테 이제 5개 질문을 엄청나게 데이터로 이제 승부를 봤던 최희원 학생이 축하드립니다. 2개 배민 쿠폰 중에 하나로 당첨이 됐어요. 예, 여기 이제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건 이제 답변을 해야겠죠. 이제 또 이제 올라온 건데요. 금융경제학과 송연진 학생이 달아준 질문입니다.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은행원 아까 요거 했죠. 예, 은행원 취업 희망하고 있는데 제일 도움됐거나 필요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그래서 송연진, 최희원 이 2명의 학생의 내용을 소화를 했는데 이 2 학생에게 선물을 챙겨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우리 현장에 있는 학생분들 중에서 나 지금 달았는데 이거 질문 꼭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안 됐다는 거 있습니까? 현장 질의라든지 2부 때는 그런 시간 없었는데 혹시 있으세요? 있으면 한 분 정도?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이제 처음 우리 시작을 열어주셨던 우리 윤유동 선배님께서부터 이렇게 쭉 한마디 해주시면서 오늘 히든 피겨스 3부 순서를 꾸며주셨는데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과 우리 후배들한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귀감이 될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학교 와서 좋은 시간 보낸 거에 되게 좋았고 이런 기회 마련해 주신 원대학교 측에도 되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순간이기도
한 게 이제 대학생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놀고 잘 준비하면서 좋은 취업 시간을 좀 가져서 저 좋은 또 사회인으로서 거듭나시길 이렇게 기원한다는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드림에이지 데이터 분석과 윤유동 선배님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우리 최윤호 선배님도 한마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많은 이제 후배님들께서도 진로를 고민 많이 하시고 취업 시장을 많이 걱정하실 텐데 사실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준비하시려는 회사나 혹은 업무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야 좀 일이 힘들어도 버틴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일이 많이 힘들어서 많이 지쳐 있는데 그래도 일을 하는 공간이라든지 직무가 하고 싶었던 걸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을 때 먼저 더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SK 네트워크스 워커힐 구매 담당 최윤호 선배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기 선배님. 네, 제가 아까 뭐 좀 되게 가볍게 얘기 드린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제 경험상 뭐 다른 분들은 너무 좋은 말씀 드렸으니까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딱 하나예요. 사실은 그냥 직접 부딪혀 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재거나 생각을 깊게 하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좋은 기회도 많이 받았고 그런 직접 부딪혀보는 용기도 조금 가져보시고 어떤 사회생활이나 취업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에서 마케팅 담당하시는 김현기 선배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계시는 성혜주 선배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서 본인이 졸업하고 가고 싶은 길을 정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 정하지 못해서 여러 번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거대한 나무더라도 한 번은 작은 씨앗이었던 그쪽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씨앗한테 어떻게 이제 심어놓고 물을 어떻게 주고 애정을 어떻게 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크게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작게 자랄 수도 있는 건데 이 구절을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민되는 학생들은 뭐 하나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라도 작게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손가락 한 번만 얹어봐도 되니까 대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나비 효과가 얼마나 크게 될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좀 도전을 해보시면 앞으로 본인들의 미래에 좀 다른 게 생기지 않을까? 그거를 좀 전달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졸업하시고 사회로 나가실 텐데 모두들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모건대학교 일반행정 담당 성혜주 선배님이었습니다. 네, 이게 귀한 시간 자리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과 이제 취업특강 나갈 때마다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들은 진짜 다 하나 버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저는 이제 과돌이 흔히 말하는 학과 과돌이나 그다음에 교수님 조교 같은 활동을 하면서 교수님과 또 친하게 지내게 되고 또 거기를 통해서 약간 또 사회생활도 간접적으로도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도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취업에 있어서 스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런 어떤 조직이나 아니면 이 학교에 이제 소속되어 있을 때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좀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좀 여기 이 자리에 이미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취업을 향해서 아마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웍스 국제개발 담당 박은성 선배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저도 초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금융권, 대기업, 우린 지방대니까 지레 겁먹어서 아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딱 드리고 싶어서 사실 오늘 온 거예요.
오기 정말 어려웠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고, 내 무기를 조금 더 날카롭게, 지금은 그냥 돌멩이 같아 보여도 조금 더 날카롭게 갈고 닦아서 누구나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면은 분명히 취업이 됩니다. 대기업이든 금융권이든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게 제가 해왔던 길이고 제가 증인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기업금융팀 정창균 선배님이셨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 너무 좀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도 한 1년 전만 해도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늦게 뭐 꽃마다 늦게 피는 꽃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선양소주연구원 박준영 선배님까지 오늘 총 7분의 선배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셔서 11월 6일 목요일 오늘 오후 시간대 함께 1시간 반 정도 꾸며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7분의 선배님께 다시 한번 우리 모건대학교 일자리 플러스 본부를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나눴던 이야기 나중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고 여러분 인생에 조금 길라잡이가 될 때 또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 선배님들이 이야기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지? 라고 한번 찾아보고 싶다면 모건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추후에 만나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히든 피겨스 앞으로 또 시즌 7으로 아마 올 수 있겠죠. 그때 또 함께 한다면 선배님들과 또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2부 이어서 3부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QR코드를 띄워드릴 예정이고요. 이 3부 만족도 조사까지도 1, 2부랑 별개로 3부 따로 출석 체크를 받는 형식이라서 현장에 계신 분들 이거 지금 하셔야 출석 체크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재학생분들도 채팅창에 링크 올라갔죠? 같은 만족도 조사 링크니까요. 참여하셔서 출석 체크 인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출석 체크 만족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은 선물 챙겨드리기 위해 테이블에 지금 종이에 QR코드 2가지 놓여져 있는데 이거는 참여하시고 캡처 나는 했다 인증하시고 입구 나가실 때 보여주시면 선물 기념품으로 바꿔드린다고 하니까요. 선물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부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는 선배와 함께하는 소그룹 멘토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또 함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소그룹실에 마련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소그룹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안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가시게 돼요. 나가셔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모여주시면 함께 이동한다고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 링크 찍으신 분들, 소그룹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 일어나서 먼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소그룹 참여하신 분들은 나가셔서 엘리베이터 앞쪽에 모여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7분의 우리 모교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과 오늘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내년에 시즌 7으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때 또 더 훌륭한 모습으로 더 여러분 멋진 꿈을 갖고 함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 프로그램 모건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큰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7분의 선배님들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사회자 신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Mokwon University.